북한은 하여튼 알면 알수록 정말 뭐라고 해야 됩니까? 도저히 살 수 없는 곳이죠. 그리고 이 공산주의가 결국은요 같이 나눠 먹자인데 실제로 그게 이제 실현된 나라들의 그 상황을 보면 소수 권력층만 먹고 사는 겁니다. 소수 권력층을 위해서 나머지는 다 희생양이에요, 희생양. 지금 여기도 뭐 기쁨 존이 뭐니 하는 거 보세요. 아 정말 끔찍하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요즘에 와서 보훈부에서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다시 바로 알기 운동을 하면서 이제 동상도 지금 세우고 좀 그러고 있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이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를 고수하면서 그렇게 우리 대한민국을 세우지 않았으면 우리가 지금 저렇게 돼 있는 거죠. 그때 김구 선생은 민주주의, 공산주의가 무슨 상관이냐, 우리 민족이 하나만 되면 되지, 그래가지고 그냥 좌우 합작을 김일성하고 같이 연방정부를 세우자, 연합정부 세우자,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근데 그렇게 연합정부 세워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공산주의와 민주주의가 하나가 됐다가 성공한 나라는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공산화돼 버렸고, 왜냐하면 저들은 이미 계략이 숨어 있어. 이 공산주의가 아닌 민족주의나 다른 민주주의 어떤 사상을 가진 자들하고 연합정부를 이렇게 같이 협력하는 것은 잠깐 자기들이 힘이 약할 때 이렇게 좀 시간을 벌기 위한 것이고, 그들의 마음을 놓게 만드는, 그런 방심하게 만드는 작전에 불과해요. 그래서 북한에서 보면 김일성 이후에는 다 죽었잖아요. 그 정적들이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도 정말 지옥이 될 뻔했죠. 근데 우리 이승만 대통령이 끝까지 자유민주주의를 고수하면서 그 정책, 공산주의 정책을 분명히 알아가지고, 미국도 잘 그걸 분간을 못했었다 그래요. 근데 이승만 대통령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가지고 그렇게 우리 대한민국을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출범할 수 있도록 그렇게 대한민국을 탄생시킨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저 북한에 비해서 정말 자유를 누리고 인권을 누리고 또 풍요를 누리는 이유가 되는 거죠. 그 근간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조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우리 교회도 이만큼 발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저 북한은 지금 완전히 다 멸절시켜 놨잖아요. 자, 우리 국가 기도 제목 보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좋은 나라에 계속해서 저 북한의 저 악랄하고 한심하고 비참한 저 사상을 끌어와가지고 대한민국 정체성을 부정하는 자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기도해야 되는 거죠. 자, 1번 보겠습니다. 제중 탈북민 2,600명 강제 북송 위기에 처해 있다. 지금 이제 항저우에서 9월 달에 아시안 게임이 있는데요. 그걸 앞두고 길 막고 한 명씩 검열을 막 하면서 탈북민들을 지금 색출해내고 있어요. 아주 혈안이 돼가지고. 이제 포상금을 준답니다. 이 공안들에게, 중국에서. 그러니까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탈북자를 수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탈북민들은 중국 공안한테도 잡히면 안 되고 북한으로도 들어가면 안 되고, 그러니까 보호받을 수 있는 어떤 대상이 없어요. 아무도 보호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참 현대판 정말로 노예이고 가장 불쌍한 버려진 자들이죠. 그래서 지금 북한의 탈북민들이 중국에 지금 이렇게 단속을 통해서 체포된 사람들이 지금 2,600여 명 된다는 거예요. 근데도 더 체포하려고 지금 이렇게 혈안이 돼가지고 지금 검열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자칫하면 북한으로 대거 그냥 북송될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강력하게 이 대한민국도 좀 일을 하고 저
유엔도 끌어들이고 국제사회가 노력을 해가지고 이거 이제 아시안 게임 하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에게 얘기를 해가지고 이 사람들을 다 가고 싶은 곳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맞을 줄로 믿습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아직은 이 사람들이 북송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죠. 기도 열심히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번 보겠습니다. 그 사진을 보면서 저는 눈물이 나더라고요. 잘 보세요. 하수 처리 시설도 없는데 9월 9일까지 무조건 입사해라 하는 강요를 하고 있는데요. 그 사진이 어떤 사진이냐면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지난 7월 23일 여러 농촌 마을에 새집들이 경사를 맞이한 농업 근로자들의 기쁨이 넘쳐나고 있다고 보도하면서 이 사진을 지금 이렇게 찍어서 내놨습니다. 지금 손에 들고 있는 게 입사증. 집에 들어가는 그 증서다 이 말이에요. 집을 지어서 이 김정은이 이 노동당에서 나라에서 이렇게 집을 지어가지고 집에 들어가게 공짜로 해줬으니까 얼마나 감사하냐 이거죠. 그래서 이걸 들고 이제 이렇게 이제 행사를 하면서 사진을 찍은 거예요. 여기 잘 보면 여자분 한번 보세요. 여기 왼쪽에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서 있는 이 여자분 얼굴을 보면 얼굴이 새카맣죠. 근데 이제 한복을 입고 이렇게 서 있어요. 그리고 이게 입사증 들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참 내가 이걸 볼 때 눈물이 나더라고. 이 사람은 현실의 삶은 얼마나 고달프고 힘드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국가의 그 선동의 어떤 그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잖아요. 이게 나와라 하면 나가서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마음이 어떻든지 간에 형편이 어떻든지 간에 꼭두아치처럼 그렇죠. 보면은 하수처리 시설이 제대로 안 돼 있대요. 이 집이. 그래가지고요. 거기 한번 넘겨보세요. 얼마나 기가 막힌지. 텃밭에다가 0.5m 50cm 정도로 깊이로 궁덩이를 파놓고 집에서 나오는 하수를 화장실의 하수나 생활 하수를 그쪽으로 버리라고 한다는 거야. 그러면 그게 다 그 웅덩이로 들어가면 그게 뭐가 되겠어요, 그게. 그 냄새며 거기서 나오는 그 벌레들, 이거 어떻게 감당하고 사냐, 이 말이에요. 어떤 집은 옆에 개울로 흘러가게 또 만들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집을 만들면서 하수 처리를 제대로 안 해놓는 거야. 이게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생활해보지만 하루에 하수가 얼마나 많이 나와요. 에? 그것도 제대로 처리가 안 되는 이 상황에서 이 사람들이 웅덩이 파놓고 그 집 앞에다 있는 텃밭에다 웅덩이 파놓고 그쪽으로 다 갖다 버리면은 그 냄새 때문에 그거 어떻게 삽니까 그게. 벌레 때문에. 이런 집을 지어놓고 뭐라 그래요? 그리고 집에 가면 난방이나 도배나 타일 뭐 이런 것들도 입사하는 주민들이 해야 된대. 그걸 집이라고 지어놓고 들어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미완성된 집에 강제로 들어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북한의 현실입니다, 지금. 기가 막힌 노릇이죠. 그러면서 아까 그렇게 한복 곱게 차려입고 나와서 입사증 들고 감사의 인사를 하고 그 행사를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야, 이게 정말 가슴이 먹먹해요, 정말. 네, 3번 보겠습니다. 북한의 김정은이 제일 사랑하는 비밀 무기가 뭐냐? 1만 2천 명의 해커 부대라는 거예요. 기가 막힙니다. 저쪽이 말이에요. 북한이 우리 같은 민족인 건 확실해요. 증명되는 게 뭐냐면 미국에서 해킹 대회를 열었대요. 1,700여 명이 참가를 했는데 전 세계에서 다 왔어요. 해킹 선수들이 1등에서 4등까지 북한 대학생들이 차지했다는 거예요. 네? 얘네들은요 어릴 때부터 아예 계획적으로 이 컴퓨터에 소질있는 애들을 선발을 해가지고 키우더라고 그냥. 그래가지고요 얘네들한테는 엄청난 메리트를 줍니다. 그래갖고 얘네들은 지금 계급사회거든요. 적대계층 이런 걸 계층을 다 나눠놔가지고 적대계층은 아예 그냥 노동당 간부도 당원도 될 수 없고 막 그래요. 이렇게 차별대우를 하고 있는데 이 사이버의 해커 부대의 요원은 김정은이가 뭐라 했냐면 신분에 관계없이 어떤 계층이라도 소질만 있고 능력만 있으면 무조건 발탁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북한 사회에서 성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거예요, 이게. 적대계층도 할 수 있는 일이게. 그러니까 얼마나 길을 쓰고 열심히 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다 부모들도 불러다가 가족들도 평양으로 다 데려오고요. 막 그냥 그렇게 엄청난 메리트를 준다는 거예요. 얘네들 막 유학도 보내주고.
그러니까 그냥 목숨 걸고 이제 이 해커 부대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얘네들이 정말 하는 일이 너무 커요. 작년에 갈취한 가상화폐 규모가 약 2조 1,300억 원이 엄청난 돈이죠. 최근 5년간 4조 원에 달하는 가상자산을 훔쳐가지고 핵미사일 개발 자금으로 사용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어디서 돈이 나서 그렇게 첨단 무기들을 만들고 또 핵무기를 개발하나 했더니 뭐예요? 이 해커 부대를 동원해서 해킹을 해가지고 돈을 훔쳐가지고 세계의 모든 나라들의 돈을 훔쳐가지고 이 짓을 하고 있더라고 말이죠. 얼마나 참 부끄러운 일입니까? 지금 우리 전라북도도 이번에 잼버리 때문에 엄청난 지금 불명예를 안게 됐는데요. 그 도지사가요 지금도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영국 팀이 제일 먼저 나갔거든요. 영국 팀이 자기들이 그 잼버리 그 새만금에서 이탈하는 것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화장실을 들먹였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화장실에 이상 없는데 걔네들이 괜히 화장실 탓을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 김관영이라는 사람 진짜 이번에 너무 놀래버렸어요. 야, 이 사람이 이렇게까지 변질이 되고 부패하고 썩어버렸는가. 이게 이 지역에 있으면 다 그렇게 되는가 봐. 잘못된 것에 대한 인식이 없습니다. 인식이. 오히려 그 영국 사람들한테 영국 팀에게 비난을 하고 있는 거잖아. 이것이 외신을 타고 나가기 때문에 영국과 우리 관계가 굉장히 안 좋아집니다. 이거는. 아주 국제적인 문제거든. 근데 참 이 좌파, 종북 좌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국가의 이익은 생각 안 해. 아, 미치겠어요, 아주. 전라도 사람이 한 사람으로서 정말 부끄러운 일이에요. 이번에도 우리 오촌 당숙 장로님, 그 성남에 사시는 분이 문자가 왔는데, 이 목사, 이번에 잼버리 때문에 군산 얘기도 많이 나오던데, 그러길래 내가 한마디로 그랬습니다. 참으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죄송합니다. 할 말이 있어야지. 근데 할 말이 많아, 당사자들은. 할 말이 많아. 야, 이렇게 되면 안 되죠. 이건 정말로. 그게 소망이 없어요. 왜냐하면 반성하면 그것을 깨닫고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면 그래도 발전이 있잖아요. 근데 끝까지 잘했다고 그냥 막 버티면은 그거는 가능성이 안 보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자, 우리 270장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북한 동포들, 불쌍한 동포들 위해서 또 중북 좌파들 위해서 기도합시다. 저는 주님의 사랑 거룩한 보혈의 강로 우리가 찬양을 합시다. 굴굴 남을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빛이 우리를 눈보다 보이게 하셨니 우리를 깨끗게 하기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으며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보이게 하셨네. 그림의 거룩한 보혈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하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보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너희게 하시니 십자가 단단히 우리게 하신 것은 죄인으로 하시네 날 물어서서네 주여 내가 비오네 죄인으로 하시네 날 물어서서 자비하시고자 떨어뜨려 참혹하고 회개하니 깨닫소서 주여 내가 비오네 죄인으로 하시네 날 물어서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적게 나오네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내가 비오네 죄인으로 하시네 날 물어서서 맘먹으나 우리 주여 들어와소서 머리 좋아하듯이 어디 있을까 주여 내가 비오네 죄인으로 하시네 날 물어 이 시간에 우리 저 북한 동포들 하나님 불쌍합니다. 참으로 아버지 비참하게 살고 있습니다. 저 악하고 견고한 진들 저 사단과 외진을 다 파여 주시고 이제 저들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